자, 출발하겠습니다. 현대 경제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움직인다. 기술은 시시각각 변하고 세계 금융시장은 얽히고 설켜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을 보인다. 이러한 복잡한 경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산타페 연구소를 중심으로 등장한 복잡계 경제학은 경제 주체가 언제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명제는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을 요구한다. 자, 1문단의 핵심 언어는 요거죠. 복잡계 경제학. 자, 그리고 간단한 설명이 그 바로 뒤에 나옵니다. 누가?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하는 그 당사자가 언제나 항상 합리적인 선택만 하지는 않더라. 그 말이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명제는 진리가 아니다. 그죠? 자, 좀 더 자세한 얘기 한번 이제 다음 문단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복잡계 경제학에서는 현대 경제를 수학적인 계산이나 도식적인 모델의 결과물이 아니라 동적으로 변화하는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본다. 자, 일단은 수학적인 계산 또는요 도식적인 모델의 결과물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거가 어떤 그 상황이 예측 가능함이 거부된다 그 말이죠. 예측에서 벗어날 것 같아요. 동적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말로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자, 또한 현대 경제의 특징은 다양한 주체들이 제한된 정보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질서를 만들어내는 비정형성이라고 설명한다. 그렇죠. 네, 앞서 제가 이제 키워드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예측 불가능성, 그 다음에 비정형성. 어떤 기술이 표준이 될지, 또 어떤 기업이 시장을 주도할지, 또 어떤 정책이 장기적으로 성공할지는 알아요? 몰라요. 예측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술의 선택에서는 효율성보다는 경로 의존성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개발의 효과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자, 효율성과 이제 경로 의존성을 비교해 봤더니 사람들은 뭘 더 크게 생각해요? 경로 의존성. 그러니까 아무리 이 재화나 이 소비재를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해도 아니에요. 어떤 기능의 성능의 우수함이 아니라 내가 쓰던 거, 하던 거, 경로 의존성. 자, 자세한 설명 봅시다. 여기에서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이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이후의 선택들은 그 초기 선택의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과거의 선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강화되면서 그 이후의 선택 가능성은 제한되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 등의 학습 비용. 새로 뭔가 갈아타려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요. 돈도 들어요. 시간도, 돈도 전부 다 일종의 비용이죠. 또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 기술의 가치가 함께 증가하는 현상인 네트워크 효과 등은 익숙한 기존의 기술을 고수하는 경로 고착의 주요한 요인이다. 그렇죠? 이미 관련된 그 사용자가 많아지면 그 사용자들끼리 이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 고착은 기술뿐만 아니라 정책, 제도, 시장 구조 전반에 걸쳐서 반복된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복잡계 경제학. 자, 경제 주체가 항상 합리적인 선택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 말이죠. 자, 또 수학적인 계산이라든지 도식적인 모델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동적으로 변화하는 시스템이고요. 자,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예측 불가능하고요. 비정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경로 의존성을 비교해봤더니 이제 사용자들은 경로 의존성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경로 의존성의 요인이 뭐냐?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에 대한 비용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기존에 그 사용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경로 의존성은요, 기술, 정책, 제도, 시장 구조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자, 내려가시죠.
특히 복잡계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질서란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되거나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주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비슷한 얘기의 반복이었습니다. 자, 시장의 질서는 개별적인 선택의 단순한 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 그쵸. 개별 선택의 단순 합이 아니래요. 만약에 개별 선택의 단순 합이라고 하면요. 앞에서 언급했었던 수학적인 계산, 도시적인 모델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안 먹힌다 그 말이죠. 개별 주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여러 주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예측 불가능의 어떤 그 현상이 결과값으로 나온다 그 말이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 복잡계 경제학에서는 현대 경제의 주요한 특성으로 창발이라고 하는 개념을 언급합니다. 창발이 무엇이냐? 창발적인 사고 이런 얘기할 때에도 창발이라고 하는 말을 쓰긴 하는데요. 개별 요소들의 단순한 합이나 평균을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 구조, 성질이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좀 더 봅시다. 이때 이 창발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때 질서는 내부의 구성 요소 각각에 존재하지 않는 내부의 구성 요소에는 그 질서는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어디에서만 볼 수 있다? 전체 수준에서만 관찰할 수 있다. 하나하나 다 이제 그 내부를 뜯어본다고 해서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다 같이 이제 얽히고 설키면서 있는 그 복잡계를 전체적으로 이제 보았을 때에는 이런 양상이 보이네라고 하는 게 보인다는 거죠. 자, 마지막 단락까지 봅시다. 복잡계 경제학에서는 경제를 살아있는 존재, 유기체로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조직화 능력이 현대 경제의 핵심 역량이라고 주장한다. 자, 자기조직화 능력, 이 언급이 왜 나왔을까요? 그 다음 문장 또 한번 봅시다. 자기조직화 능력이란 것은 내부 구성 요소들의 반응과 피드백을 통해서 스스로 변화에 적응해서 질서를 재구성하는 능력이다. 자, 자기 스스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적응합니다. 그리고 질서를 재구성합니다. 그래야지 복잡한 이 복잡계 경제학 그 구조 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 생존할 수 있겠죠.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자기조직화 능력이 있으면 경제 주체들이 새로운 정보와 환경 변화에 반응해서 행동 전략을 바꾸고 이러한 변화가 경제 구조를 재조직하며 전체 경제가 스스로 회복하거나 진화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경제에서 외부의 지시나 하향식 통제로 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확실성을 기반으로 하는 예측과 통제가 아닌 여기까지는 자, 보세요. 색깔 한번 바꿔봅시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경제에서 외부의 지시, 여기서부터요. 외부의 지시, 하향식 통제, 그리고 또 확실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그 확실성을 기반으로 해서 예측한다, 통제한다. 여기까지는 복잡계 경제학이 아닌 영역이죠. 근데 복잡계 경제학은요. 자, 복잡계 경제학은 그 다음에 이제 서술됩니다. 불확실성이요.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변화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점을 역설하는 것이다. 그쵸? 자, 일단은 지문은 뭐 단순합니다. 자, 좀 내려가 볼까요? 이제 문제 같이 볼게요. 자, 문제 1번 보니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인 것 같아요. 자, 보기 1번입니다. 경로고착. 경로고착은 정책이나 제도에서도 나타난다. 그렇죠. 정책, 제도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었죠. 자, 두 번째, 2번 선지요. 경제 주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창발이 나타난다. 그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상호작용에 의한 그 결과물로서 뭔가 예측 불가능한 비정형성의 결과물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복잡계 경제학이라고 했으니까 2번 선지도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선지 3번. 외부의 지시나 하향식 통제로 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죠. 이런 특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선지 4번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의 효과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죠. 왜? 예측이 안 되니까. 아예.
자, 선지 5번이 틀렸을 거예요. 자, 봅시다. 자발적으로 형성된 시장의 질서라고 한다면요. 여기까지는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창발이 이제 활용돼서 나타나는 복잡계 경제학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에 창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복잡계 경제학의 질서의 특징이 개별 주체들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이라고요? 아니요. 이렇게 서술하지 않죠. 뭐라고 해요? 개별 주체들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직 무엇을 통해서? 전체. 그쵸? 전체 수준에서만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 내려갑시다. 역시나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인 것 같은데요. 자, 쿼티 자판 배열은 타자기의 기계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오늘날 컴퓨터 키보드는 타자기에서와 같은 기계적인 충돌을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입력 효율 면에서 쿼티보다 더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여러 새로운 자판 배열이 개발됐다. 자, 한번 멈춰볼게요. 자, 효율 면에서라고 하는 말이 보이죠? 이거 뭐 따지는 거예요? 효율성 따지는 거죠. 그러면은 효율성을 따졌을 때 쿼티는 뭔가 부족해요. 효율성이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자판 배열을 개발했다 그 말이죠. 새로운 자판. 근데 그 다음이요. 그러나 이미 쿼티 자판이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서 널리 보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배열 자판의 사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자, 쿼티가 여전히 쓰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쓰이고 있는 것. 자, 지금 이제 맥락을 보니까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경로 의존성이죠. 쿼티 자판. 그쵸? 왜 사람들은 여전히 경로 의존성, 이 경로 고착에 의하여서 쿼티 자판을 쓰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머리에 넣고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선지 1번입니다. 쿼티 자판 배열보다 입력 효율이 높은 자판의 사용률이 저조한 것은 기술 선택의 경로 의존성이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 그대로네요. 1번 설명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설명. 쿼티 자판이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서 널리 보급되었다는 것은 쿼티 자판의 네트워크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자, 우리 경로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2번 선지의 설명 맞는 내용이죠. 그죠? 2번 선지도 맞고요. 자, 3번 선지요. 쿼티보다 입력 효율이 우수한 자판 배열이 개발되었다는 것은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선택이 경제의 비정형성을 해소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볼 수 있겠군. 자, 효율이 우수한 자판 배열이 개발. 그쵸?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랑 상관없이 야, 쿼티가 좀 부족해. 야, 효율성이 더 뛰어난 거 한번 개발해보자. 근데 이것은 우수한 자판 배열을 개발하려고 하는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하는 말은 맞죠. 효율성을 언급하는 걸 보니까. 여기까지는 맞아. 합리적인 선택이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이하의 내용이요. 이렇게 이제 했었던 새로운 훨씬 더 뛰어난 효율성이 우수한 자판을 개발했다고 하는 그 상황이 경제의 비정형성을 해소했나요? 자, 그것이 비정형성을 해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쓰던 대로 쿼티 쓸 건데, 그쵸? 예, 비정형성을 해소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 정답은 3번이요. 자, 4번, 5번 선직해서 봅시다. 새로운 자판 배열로의 전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은 새로운 자판 배열을 익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쵸? 그 다음에 보기 5번. 쿼티 자판이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초기에 이용자를 많이 확보한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강화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쵸?
네, 그래서 1, 2, 4, 5는 맞는 설명,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제 문제 3번. 자, 빈칸 채우기 같으네요. 복잡계 경제학에서 자기조직화 능력이 현대경제의 핵심 역량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현대경제에서는 땡땡땡땡땡땡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세 가지 항목이요. 자, 본문 올라가 볼게요. 요거 쓰시면 되겠네요. 제일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요거. 불확실성, 상호작용, 그 다음에 변화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 불확실성, 상호작용, 그 다음에 변화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를 요 빈칸 세 개에 나누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